운명의 모래시계 3화. 스쳐가는 인연들. 일부 가면을 쓴 아침 식탁. 다음날 아침, 나경의 문자를 본 후 한숨도 자지 못한 민주는 기계적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아침 먹자. 민주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식탁에 앉은 3명의 가족. 겉으로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각자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민주야, 오늘도 계란 후라이가 완벽하네. 진영이 평소처럼 말했지만 민주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래. 차가운 한마디 대답. 민주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오빠, 자기 와이프 오늘 처음 봤네. 나경의 문자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계란 후라이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 아빠, 오늘도 늦게 와. 영찬이가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진영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말? 그럼 오늘은 같이 축구해줄 거야? 영찬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그래야지. 진영이 답하면서도 민주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반응했을 민주가 차갑게 식사만 하고 있었어요. 혹시 뭔가 알아챈 걸까? 진영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부 호텔에서의 뻔뻔한 로맨스 같은 시간, 고급 호텔 카페. 나경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진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 늦었어. 진영이 다가와 나경이 뺨에 자연스럽게 키스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시간 많아. 나경이 진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제 자기 와이프 반응 어땠어? 조금 이상하더라. 평소보다 차갑고. 그래? 드디어 뭔가 눈치챈 걸까? 나경이 흥미롭다는 듯 말했어요. 설마 소개만 주고받았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민주는 아무 이유 없이 나 의심하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섭잖아. 나경이 진영의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영이 나경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옆 테이블 손님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네요. 나경이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어요. 자기, 나는 언제쯤 정식으로 내 애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데? 나 이제 좀 지쳐. 나경이 투정하듯 말했어요. 나경아. 진영이 나경의 손에 키스하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진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3부 영찬과 선재의 두 번째 만남. 오후, 태권도 학원을 마친 영찬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영찬이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괜찮아. 영찬이가 올려다보니 지난번에 만났던 그 아저씨였어요. 선재 아저씨. 영찬이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영찬이구나. 우산 없이 왜 나왔어? 깜빡했어요. 아침에 맑았거든요. 그럼 같이 가자. 집이 어디야? 저기 아파트 단지요. 선재는 영찬과 함께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근처에서 일이 있었어. 마침 비 오는 걸 보고. 정말 다행이에요. 또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영찬이의 순수한 미소에 선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부 영찬의 선재 이야기. 집에 도착한 영찬이가 신나서 민주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또 선재 아저씨를 만났어. 또? 민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비가 와서 우산이 없었는데 아저씨가 우산을 씌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 정말? 어떤 분이길래 영찬이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민주는 점점 그 남자가 궁금해졌어요.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웃는 모습도 멋있고.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정말? 엄마도 아저씨 만나고 싶어? 응. 우리 영찬이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오부 선재의 그리운 마음.
선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영찬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영찬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한강공원에서 멀리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선재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그리웠거든요. 혹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선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요. 6부 첫 번째 엇갈림. 학교 앞 식당에서 다음날 점심시간, 민주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주가 힘없이 답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뒤편 테이블에 선재가 비서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출장은. 비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선재는 뒤에서 들리는 여자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민주야, 진영씨는 요즘 어때?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 선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뒤돌아보려는 순간 직원이 뜨거운 찌개를 가져오며 선재 앞을 가렸어요. 조심하세요. 소란이 일어나는 사이에 민주 일행은 이미 식당을 나가고 있었어요. 선재는 급하게 일어나 뒤를 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7부 나경의 계산된 방문. 오후 학교 교무실에 나경이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최민주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민주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나경이에요. 어제 뵈었죠? 나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경씨, 어떻게 여기까지?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나경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주변 교사들이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경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8부 나경의 은근한 도발. 학교 앞 카페에 앉은 두 여자. 선생님, 진영 오빠가.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나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서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민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 같은 느낌이요? 네. 너무 편해서 이제는 설렘 같은 건 없다고. 나경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런데 요즘 오빠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일할 때 웃음이 많아지시고 마치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것 같아요. 나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일할 때는 정말 즐거워해요. 민주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어요. 9부 두 번째 엇갈림. 백화점에서 저녁, 민주는 영찬의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같은 시간 선재도 조카 선물을 사러 같은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 와 있었어요. 이 옷 어때요? 민주가 점원에게 물어보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선재도 아이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9살 남자아이용으로 선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매장에서 이벤트 음악이 크게 울렸어요. 고객 여러분, 지금부터 30분간 특별 할인 이벤트가. 시끄러운 안내방송과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각각 다른 곳으로 밀려났어요. 10부 진영과 나경의 미래. 같은 시간 호텔 라운지 바. 진영과 나경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 오늘 당신 와이프 만났어. 나경이 진영의 품에 기대며 말했어요. 뭐? 무슨 일로? 진영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재밌잖아.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내 라이벌이잖아. 나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경아, 괜한 일 벌이지 마. 괜한 일이 아니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나경이 진영의 넥타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자기는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경이 진영의 입술에 키스하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만 사랑해. 그들의 달콤한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이 부러워했어요.
완벽한 연인처럼 보였거든요. 11부 나경의 문자 공격. 집에 혼자 있는 민주에게 나경의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나경 선생님,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나경 진영 오빠와 지금 저녁 중이에요.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나경 오빠가 계속 웃어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민주는 그 문자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명백한 도발이었어요. 그때 진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진영,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늦어.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민주는 두 문자를 비교하며 모든 것을 확신했어요. 12부 세 번째 엇갈리는 약국에서 다음 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때문에 민주는 약국에 갔어요. 해열진통제 주세요. 민주가 약사에게 말하고 있을 때 바로 뒤에서 선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화제 한 박스 주세요. 선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그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려는 순간 약사가 민주를 불렀어요. 손님, 계산해드릴게요.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는 사이에 선재는 약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민주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선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13부 진영의 거짓말과 불안. 저녁, 늦게 들어온 진영. 오늘 정말 바빴어. 계속 미팅이 있어서. 누구와? 민주가 차갑게 물었어요. 클라이언트들. 새로운 사건 때문에. 나경씨도 함께였나? 진영이 순간 당황했어요. 나경이. 왜 갑자기? 새로운 변호사니까. 함께 일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아, 가끔 같이 일하지. 진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민주의 차가운 시선이 진영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뭔가 알아챈 걸까? 14부 각자의 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영은 민주의 변화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주는 나경의 도발적인 문자와 진영의 거짓말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어요. 15부 결정적인 순간. 다음 날 저녁, 민주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격적인 장면을 차창으로 목격했어요. 호텔 앞에서 진영과 나경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어요. 진영이 나경의 허리를 감싸고 나경이 진영의 목에 팔을 감은 채 마치 신혼부부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키스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영이 나경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나경이 부끄러워하며 진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마치 곧 함께 객실로 올라갈 것 같은 은밀하고 뜨거운 분위기였어요. 핸들을 쥔 민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고를 낼 것 같아 호텔에서 떨어진 갓길에 간신히 차를 세웠어요. 아, 작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물은 막을 수 없었어요.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입을 꽉 막고 있었지만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주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0년의 사랑이, 20년의 믿음이, 20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현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아, 민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소리를 터뜨렸어요. 핸들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마를 쾅쾅 부딪혀도 그녀의 산산이 부서진 마음은 진정이 안 됐어요. 박진영, 네가 나한테 어떻게? 민주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너 혼자 행복할 줄 알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차 안에서 혼자 주먹을 불끈 쥔 민주. 20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박진영, 김나경, 너희 절대 가만 안 둬. 민주의 눈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번져 나왔어요.
이제 내 차례야.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되돌려줄 거야. 민주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마침내 민주는 가장 잔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민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당한 분노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운명은 곧 그녀에게 새로운 만남을 선사할 것이고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날 거예요. 과연 민주는 이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리고 선재와의 운명적 재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화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